윤석열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패하자마자 가장 먼저 일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새로운 공수처장 임명과 민정수석실 부활입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자로는 오동훈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오 변호사가 후보자로 이름이 거론이 되자마자 그에 대한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동훈의 딸은 20살이 되자마자 경기 성남시 땅을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약 4억 2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동훈은 딸에게 준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의 차용증을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작성을 했으며 법무법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빠한테 증여받은 돈으로 엄마한테서 땅과 건물을 산 특이한 세테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이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임명을 시키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까지 더 비리는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나 오늘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나서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계속 미루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발언 들으시면서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장이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그 타이밍. 공수처가 지금 갑자기 이제 열심히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처장을 지금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뭐겠어요? 통된가요?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수처 내부에서 이 수사외압 수사팀은 일종의 섬으로도 불리고 있다는 그런 첩보가 있어요. 여기만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부서들은 이미 친윤 출신 검사들로 다 채워져서 처장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거부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또 거부권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은. 예. 그럼 결국은 그냥 국회에서 또 다시 하는 수밖에 없는 내일 건가요?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하면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 5월 28일 본회의에서 아마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뭐 국민의힘 낙선자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반란표가 많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그럼 22대에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당연하죠. 제가 빠른 처리를 주장했던 이유가 원래 이 통화 내역이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금 뭐 국방부에 전화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통신사에서 통신 기록을 보관하는데 그 보존 기한이 1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7월 그렇죠. 이 사건이 작년 7월에 벌어졌으니까 올해 7월, 8월이면은 이게 다 지워지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제 제2의 이시원, 제3의 이시원 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7, 8월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왔다? 통화 기록이 날아가고 없어요. 수사를 할 수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이게. 예,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이랑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질질 끌어보려고 지금 저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특검법이 꼭 통과되고 관철되도록 지혜와 힘을 꼭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국힘당의 총선 대패에 따라 이제는 민정수석실까지 부활을 시켰는데 여기에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또 검찰 출신인데요. 민정수석실은 과거 정부에서 공직비리 감시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총괄 등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결국은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과 민정수석실 부활 모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수사를 막겠다고 대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대통령이 이게 할 짓인가요? 한편 돌발 영상을 만든 민주당 노종면 당선자가 자신의 SNS에 국회의장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또 하나 강조를 하였는데 이번 방심위원 교체는 7월 22일까지로서 현재 방심위는 방송장악과 더불어 MBC 장악의 핵심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징계벌점으로 제작 보도 역량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방송 재승인 심사 탈락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며 방심위원을 지금처럼 뽑으면은 여야 구도의 5대4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명 중 3명이 대통령의 몫이고 국회는 6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야당 의원이 아무리 많은들 국회에서는 여야 2대4로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몫에 3명을 더하면은 여야는 5대4로 결정이 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을 하며 이 권한이 제대로 행사가 되면은 5대4에서 4대5로 바뀔 수가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심위 설치가 규정이 된 방통위법 18조 3항에 있다고 하는데 3위는 국회의장이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하여 추천하는 것으로서
방통위법 18조 3항의 법은 협의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노종면은 말하길 상식이 실종하고 여야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국회의장이 협의만 거치게 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설명을 하며 이번 국회의장 선출에서 주변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고민을 나눠 제가 지낸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졌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의 권한에 따라 방심위의 여야 구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국회의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5월 들어 국회 본회의가 처음으로 있는데 이태원 특별법과 더불어 최혜병 특검법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